국가 간 안보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국가와 나와의 관계, 이게 이제 좀 중요해. State of Nature, 자연 상태라 그래. 사회학에서 나가 있었는데 국가를 만들었다, 사회를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먼저 있고 국가가 있는 거야. 옛날 독재 체제에서나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있다. 아주 위험해. 전체주의적인 생각. 지금은 다 바뀌었어. 그러면 왜 국가를 만들었을까? 자연 상태에서도 열매 맺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가를 만든 이유가 있지. 사회를 만든 이유. 뭘 함으로써 만들었다? 계약을 한 거야. 그러니까 국가는 뭐다? 실체가 원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계약일 뿐이야. 이게 바로 기본적인 사회계약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왜 만들었느냐 이거야. 세 가지. 생명, 자유, 재산을 자연상태 보다도 온전하게 보존받고자. 자연상태는 생명의 위협이 있었어. 그리고 자유에도 한계가 있었어. 물론 열매 따면서 먹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뭐다? 보다 더 자유를 얻고자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스테이트, 재산. 이 세 개, 라이프, 프리덤, 미스테이를 합쳐가지고서 넓은 의미로.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국가를 만든 이유는 바로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다도 온전하게 보존하고자. 넓은 의미의 재산을, 라이프, 프리덤, 미스테이를 합친 프로퍼티를 보장하고자 뭐다? 사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오히려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앗아간다. 그러면 다시 자연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게 누구야? 로크야, 로크. 아니다. 돌아갈 수 없다. 이게 누구야? 홉즈야.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야? 사회는 계약이다. 그래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 여기에 군주도 반드시 그 약속, 계약을 따라야 된다. 이게 바로 입헌 군주제의 이론적 기반이야. 이게.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가봤자 맹수의 습격을 받는다. 그러니 아무리 전제 군주가 나오더라도 자연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게 좋다. 이게 홉즈의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이고 바로 뭐다? 전제군주제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미래 직업 군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했었을 때 나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기본적인 건 여기서 똑같아.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온전하게 보존해야 되는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서 국가의 구성 요소. 국가는 뭘로 구성돼? 첫 번째가 국민, 두 번째가 영토, 세 번째가 주권. 따라서 국가의 구성 3요소, 국민, 영토, 주권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모든 활동. 국가가 국가의 구성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을 보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일련의 활동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안보라, 국가 안보라 그러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각각을 보호해야 될 그 대상을 확인하면 되지. 바로 뭐니? 국민을 보호한다는 건 국민의 뭘 보호해야 된다는 거야? 똑같아.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해. 영토를 보존해야 된다는 것은 영토만 가지고는 안 되지. 여러분은 무엇을 수호하는 거야? 영공을 수호하는 거잖아. 그럼 영공의 개념은 뭐야? 영공의 개념은 영토에서 파생된 개념이야. 또 뭐가 나와? 파생돼서. 영해가 나오는 거야. 영토의 인근 해역을 영해라 그래. 인근이라는 말은 군에서 쓰는 용어야. 그래서 영해의 개념이 바로 뭐냐면은 영토의 인근 해역이 영해다. 그냥 영토 주변의 인근 해역이 영해다. 그럼 여기서 영토와 관련돼서 북한의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미래 직업 군인으로서 답변을 해야죠.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및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랬어. 그러면 북한 지역은 한반도에 안 속한다는 얘기인가요? 북한은 한반도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우리 헌법을 지켜야 되니까 당연히 뭐다?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지. 다만 무장 세력들이 점령하고 있어서 우리의 통치권이 행사가 안 되고 있을 뿐이야. 필리핀의 한 섬을 게릴라가 장악하고 있어. 그래서 필리핀 정부에 통치권이 못 미치고 있어. 그 섬은 국제적으로 봤을 때 필리핀 섬이야, 게릴라 섬이야. 근데 그 섬은 필리핀 섬이다, 아니다? 아니야, 필리핀 거죠. 똑같아, 북한도. 북한은 국가다, 국가가 아니다. 국가가 아니야. 무장 집단이야. 자, 그럼 이제 영토가 됐지? 그러면은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 맞지? 영토 인근 해역은 영해인데, 그럼 38선 이북의 바다는 대한민국 영해다, 북한의 영해다? 대한민국의 영해지. 왜? 아니, 북한 지역이 대한민국 영토니까 그 인근 해역은 다 대한민국 영해인 거야. 자, 이제 영공의 정의야. 여러분들 영공수의 의무를 갖는 거잖아. 그럼 영공은 뭐다? 자, 영해의 개념 어디에서 나와? 영토에서 나온다 그랬지. 영토 인근 해역이 영해라 그랬잖아. 그러면 영공은 뭐야? 영토와 영해의 수직상공. 이것을 영공이라 그래. 그럼 수직상공 어디까지? 끝이 없이 무한대? 일반적으로는 뭐다? 성층권까지. 대륙권 위에 있잖아. 그러면은 다시 국가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의
수호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안보라고 했잖아. 그럼 국민에 대해서 무엇을 지켜줘야 돼? 국가는. 그렇지. 생명, 자유, 재산을 온전하게 보존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여행객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헝가리에서 유람선 침몰 사고가 나왔을 때 바로 뭐야? 국가 안보 상황에서 접근하는 거지. 자,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를 보존하는 일련의 활동을 안보. 그 안보의 주된 주체가 누구냐 이거야. 모든 사람이 국민이면 다 안보의 주체가 되는데 특히 그중에서 군대가 국민, 영토, 주권을 온전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국가안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물론 안보활동 할 수 있어. 근데 군대만큼은 확실해. 그러니까 이번에 헝가리에서 관광객들 유람선 침몰 사고 나왔을 때 브리핑하는 사람이 누구야? 군인이잖아. 외교부에 파견되어 있는 국방부 무관이 브리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바로 그게 다 뭐니까 안보활동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권.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는 뭐야?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대내적으로는 뭐야? 그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거야. 주권은 개인의 권리야, 국가의 권리야. 국가 구성의 3요소라니까 당연히 누구의 권리야? 국가의 권리고, 그런데 그 국가의 권리인 주권의 원천이 어디냐?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비로소 그때는 개인이라고 답변하면 안 되고 국민이라고 답변하는 거야. 그게 바로 헌법 1조 2항 주권 재민의 원리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러나 주권 그 자체는 누구의 권리다? 국가의 권리다 이거야. 그 원천을 물어보기 전에 대외적으로 대표권, 외교권을 행사하는 거고 대내적으로는 통치권을 행사하는 거. 안보를 물어볼 때 여러분에게 뭘 물어봐? 대한민국 건국 시기가 언제냐? 대한민국이 국가 성립 시기가 언제입니까? 네. 저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국가 성립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45년 해방 때까지는 국민 영토 주권이 심하게 침탈되어지고 있고 특히 주권은 1905년 을사늑약 때, 대외적으로 대표권은, 대내적으로 통치권은 1910년 한일 합방 때 모든 걸 다 잃었기 때문에 45년 해방이 되어서야 비로소 주권을 회복하는가 했었지만은 미 군정이 들었어. 그래서 주권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미 군정이 끝나고 1948년 50선거를 통해서 재헌의회를 구성하고 7월 17일 헌법을 만들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식 정부를 출범시킴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국가 성립 시기가 1948년 8월 15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3년 전의 답변. 지금 그거 아니야. 네, 대한민국 건국 시기는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 그 시기가 대한민국 건국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혹자들은 그 당시 일본에 의해서 국민 영토 주권이 다 침탈되었기 때문에 국가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반도에 그리고 만주 지역에 국민들은 분포되어 있었고 대한민국의 영토가 분명히 존재했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권인데 을사늑약은 그야말로 일본이 강압에 의해서 강제로 이루어진 고종의 직인마저도 강제로 강탈해 간 것이고 내부적으로 한일합병을 통해서 통치권을 빼앗아갔다라고 하지만 임시정부가 수립됨으로 인해서 1919년서부터 실질적으로 임시정부는 통치권을 행사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대표권 행사했습니다. 바로 해외에 특사를 보내는가 하면 중국의 국민당 장제스 정부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의 그 대표권을 인정받았던 바가 있습니다. 김구를 주석으로 하는 임시정부는 대내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해서 독립군 활동을 하고 의열단을 통해 가지고서 충분히 내부를 통치를 하고 또 독립운동도 하고 심지어 군대까지 광복군까지 창설하는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바로 대내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했다는 근거입니다. 따라서 저는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이 국민 영토 주권을 온전하게 갖췄기 때문에 그 해를 대한민국 국가 성립 시기고 지금이 바로 그 10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지금 현재 진보정부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국방을 할 때 현 정부 따라가야 돼.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자. 우리 학생의 국가간 안보관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했었을 때 답변할 수 있어요. 네, 저는 국가는 개인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다도 온전하게 보장받고자 국가를 만들어. 그 국가의 구성 요소로는 국민, 영토, 주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와 같은 국민, 영토, 주권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일련의 활동을 안보활동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있어서 특히 군대가 국가 안보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그와 같은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안보.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그러면은 국민 영토 주권을 어떻게 보존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다 더 안전하게 하고. 저는 전투기 조종사로서, 육군 군의 장성으로서, 해군은 이지스함의 함장으로서 다 영토, 영해, 영공을 온전하게 수호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며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제대로 국제사회에서 행사하고 대내적으로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진정한 강력한 국가안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은 그러면 국가안보를 위해서 본인이 헌신할 생각을 갖고 있나요? 네!
저는 임무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특히 타격 목표가 정해지고 임무가 주어진다면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적의 요새를 타격하고 그리고 다시 임무 완성 후 기지로 귀가하면서 편대 비행을 하면서 동료 조종사에게 엄지척을 해보이는 빨간 마우라의 기수로서 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영공소를 통해서 책임질 것입니다.